내가 초등학생 때 우리 가족은 삼촌과 같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삼촌은 공장에 다니다 해고를 당했고 형편이 어려워진 삼촌은 우리 집에 들러붙은 것이었다. 무튼 삼촌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매일 나와 같이 집에서 뒹굴대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삼촌은 돈도 없고 매일 술 먹고 잠만 자던 삼촌이었지만 조카인 나를 무척 귀여워했었다. 가끔 삼촌은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도 하고 낚시를 하러 갈 때 날 데려가기도 했었다. 난 그런 삼촌을 좋아했었다. 삼촌이 우리 집에 들러붙은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유독 그날은 비가 정말 많이 내리던 늦은 토요일 밤이었다. 그날 아버지와 삼촌은 서로 고함을 빽 질러대며 아래층에서 말다툼을 심하게 하셨다. 나는 듣던 라디오를 끄고 숨을 죽였다. 그러다 쾅 하고 세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면서 삼촌이 2층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그때 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진 않을까 썩 긴장했지만 옆에 있는 미닫이 문이 슥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난 살그머니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잠에 들었다. 다음 날인 일요일, 엄마 아빠는 가게를 보러 나가시고 집에는 나와 삼촌 둘뿐이었다. 난 TV를 보며 엄마가 만들어둔 튀김을 먹고 있었다. 그러다 위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곧이어 삼촌이 계단을 내려왔다. 난 어제 있었던 일은 모르는 척하며 조금 긴장한 상태로 삼촌에게 인사를 건네었다. 삼촌, 잘 잤어? 삼촌은 한 손을 가볍게 들어 보이며 나에게 인사를 해주었고 내가 먹고 있는 튀김이 맛있어 보인다며 삼촌도 그 튀김을 같이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 삼촌이 내게 말했다. 이거 다 먹으면 삼촌이랑 같이 낚시하러 갈까? 삼촌이 내게 물었다. 응, 갈래. 삼촌이랑 낚시하는 거 좋아. 낚싯대 2개를 들고 낚시 도구로 챙겨 물통에 넣었다. 그리고 나와 삼촌은 평소 낚시를 즐겼던 근처 계곡 쪽으로 향했다. 계곡은 어제 내린 비로 수위가 높아져 탁한 황토물이 사납게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삼촌, 물이 더러워. 고기 안 잡힐 것 같은데? 그러자 삼촌이 내게 말했다. 어떡하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좀 해볼까? 오히려 이런 때 잘 잡히는 것도 있어. 그리고 삼촌은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굳이 깊은 안쪽까지 가야 하나 싶으면서 삼촌의 뒤를 재빨리 쫓아갔다. 여기면 될까? 삼촌은 폭포 앞으로 있는 높은 바위 곁에서 멈췄다. 여기서 낚시하자. 여기로 올라와. 삼촌은 그렇게 말하며 나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내가 바위 위로 올라서자 삼촌이 나에게 물었다. 물 상태가 좀 어때? 잡힐 것 같아? 탕류가 소용돌이 치는 수면을 내려다보며 물고기 그림자를 살폈다. 삼촌, 생선 같은 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난 잠시금 수면을 내려다보며 삼촌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뒤를 돌아보았다. 근데 분명 조금 전까지 바위 아래에 있던 삼촌은 내 바로 등 뒤로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치 나를 밀어서 물에 떨어뜨릴 듯 자신의 양손을 가슴 부근까지 올린 채였다. 그런 삼촌의 모습을 보고 나는
돌처럼 굳었다. 삼촌은 무표정하고 힘이 없는 눈을 하고 있었다. 울려 퍼지는 소리라곤 매미들의 힘찬 울음소리뿐.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삼촌의 흐리멍텅한 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삼촌은 손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무기력한 흐리멍텅한 눈으로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서로가 얼마나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 갑자기 삼촌 뒤쪽 숲풀에서 바스락바스락하고 소리가 났다. 삼촌과 난 덩달아 깜짝 놀라며 소리가 나게 된 숲풀로 시선을 돌렸다. 그냥 지나가던 아저씨였나 보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우릴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쳐갔다. 헌데 그 아저씨에게서 알 수 없는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마치 아저씨 주변으로 검은 안개 같은 것이 보이기도 했다. 그렇게 삼촌이 멍한 표정으로 그 아저씨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난 잽싸게 올라서 있던 바위에서 내려와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온 힘을 다해 도망쳤다. 만약 뒤를 보았더라면 흐리멍텅한 눈을 한 삼촌이 등 뒤로 있을 것만 같았다. 그렇게 미친 듯 앞만 보고 내달렸다. 어느 정도 달려왔을 무렵 그제서야 난 내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나는 집에 들르지 않고 부모님이 있던 가게로 향했다. 당시에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난 가게가 끝날 때까지 부모님과 같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삼촌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늦은 저녁, 아버지는 며칠 전 삼촌과 싸운 사실을 엄마에게 털어놓았다. 그날 아버지는 삼촌에게 심한 말과 함께 그렇게 무능하게 사느니 홧김에 그냥 죽어버리라고 했었다 라며 그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 그렇게 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에 급히 경찰서에 들러 삼촌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삼촌은 계곡의 바위 밑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나는 계곡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삼촌은 혼자 낚시를 즐기다 발을 헛디뎌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다. 다만 그날 내가 가지고 돌아왔던 낚시통 상자에는 삼촌이 적은 것 같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그 쪽지에는 조카를 데리고 간다 라고 써있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정말 삼촌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져 죽은 게 맞을까? 그날 왜 삼촌은 내 뒤로 서 있었을까? 내 예상과 맞게 정말 날 밀어버리려고 했던 것일까? 또한 숲풀 사이에서 보았던 그 아저씨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아직도 그날 삼촌의 흐리멍텅한 눈이 내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다.